예, 인물들을 중심으로 주요 정치 현안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정치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무래도 대북 특별사절단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후 오후 한 2시쯤이면 평양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해주시고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오늘 오후에 특별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서 방북을 합니다. 예. 평창올림픽 개막과 함께 북한 특사단이 내려왔고, 그다음 평창올림픽 폐막과 함께 우리나라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을 하는 셈입니다. 네. 특사단 구성도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수석이 됐고요. 네. 그리고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상황실장 등 5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예. 또 실무 인력 5명이 포함해서 총 10명이 방북하게 됩니다. 특사단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여건 조성과 남북 교류 활성화 등 남북 관계 개선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비핵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진짜 만날 수 있을까? 1박 2일의 기간이니까 만찬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면 오늘 저녁인 건데, 좀 상황이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선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특사단을 북한에서 왔던 특사단과 이렇게 동등한 위치로 보내려고 고민을 했다는 점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예. 그 얘기는 즉 북한 특사단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역시도 우리나라 특사단이 만날 것을 예상을 하고 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이 친서라는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친서를 전달하고 또 비핵화 메시지에 상응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누군지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좀 의외의 인물로 꼽히고 있어가지고요. 윤건영 상황실장은 청와대에서 실세 중에 실세라고 꼽히는 인물입니다. 우선 국정상황실장이라는 직함이라는 것은 각 부처와 사정기관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취합하는 업무인데요. 대북 업무를 전담하거나 방북한 적이 없는 만큼 윤 실장이 이렇게 북한 특사단에 발탁이 된 것이 어떤 이유냐 이렇게 주목을 받고 그렇죠. 있는데요. 윤 실장은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부터 호흡을 맞춰왔고요. 또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일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서 이 대북 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문 대통령에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히기 때문에 이번 중요한 임무를 맡긴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와서 또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리액션을 펼치게 될지도 저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사단 얘기해봤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5당 대표들과 또 회동을 가질 예정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물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가장 큰 궁금증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는 참석을 할까? 근데 헤드라인으로 참석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참석은 하는 것 같은데 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니까 특사단 다녀오고 나서 직후라 이번엔 참석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구상을 하고 있는 건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선 7일,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특사단이 돌아오는 다음 날 사실 회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회동 의미 자체가 북한 특사단이 돌아오고 나서 이 대북 특사단 북한을 방문하고 온 의미를 설명하는 자리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간의 회동에 대해서 좀 그냥 튕기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1대1 회동이 아니면 안 만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참석을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교섭단체만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안보 이슈에 국한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조건부 참석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와대 쪽에서 교섭단체가 아니라 비교섭단체들도 참석해야 한다. 이렇게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번에는 참석해 주겠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예. 뭐 이제 참석해 주겠다는 식으로 했지만 아무래도 북한이라는 그 이슈가 걸린 만큼 이번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보 이슈에서 이제 좀 예.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그 뒤에 또 설명이 좀 되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뭐 이렇게 소환이 좀 걸려 있잖아요. 네, 네. 이제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서 관심이 많은 이슈들이 좀 예. 대기가 돼 있다 보니까 문 대통령을 만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도 있겠고, 뭐 솔직히 지난번에 참석 안 했을 때도 여론 상황도 안 좋았고 오히려 약간 패싱 당하는 느낌까지 맞습니다. 들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연히 참석을 할 테고 또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또 궁금한 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박주선 대표와 유승민 대표 공동대표 체제잖아요. 네. 한 명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쪽에서는 한 명만 참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아직까지 뭐 누가 참석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바른미래당에서 발표는 하진 않았지만요. 내부적으로는 유승민 대표가 참석하지 않겠느냐 좀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유승민 대표는 뭐 언론 인터뷰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안보나 경제 쪽에서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내가 좀 제대로 이렇게 가야 한다. 얘기해주고 싶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좀 피력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 대통령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할지 또 홍준표 대표도 함께 참석하는 그런 자리인 만큼 예. 어떻게 차별화를 할지도 주목됩니다. 거기도 참 분위기 어색하겠네요. 한번 어떤 분위기와 얘기들이 오고 갈지 얘기를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두원 전 의원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좀 꽤 몇 달 전에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주체가 이제 김윤옥 여사라는 것까지 이제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두원 전 의원은 사실 그 이명박 정부 그 공신이라고 꼽혔고 그렇죠.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 이렇게 팽당한 네.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조금씩 좀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는 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경천 동지할 일들이 그 대선 과정에서 있었고 이런 일들 때문에 당선이 낙선으로 바뀔 뻔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경천 동지할 일이 김윤옥 여사와 관계된 일이라는 일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이런 일을 막느라 돈도 썼고 각서까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사실 어느 정도 굉장히 그 큰일 또 이게 사실 사법 처리까지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전 대통령의 그 소환 수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전 대통령의 그 구속이라든가 사법 처리가 될지 좀 단초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캠프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다 보니까 이제 불법 자금 뭐 이런 쪽으로 좀 좁혀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락이 뒤바뀔 일이라는 거는 예. 뭐 불법 자금이 그 가능성이 가장 크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구체적인 사건도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실제로 이런 사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두원 전 의원이 검찰에 고백해야 된다. 사필 규정의 자세로 용기를 내서 말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고 조사를 하면 할수록 또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도 계속 늦춰지고 있고 검찰 측에서도 가장 마지막으로 불러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좀 지연되는 감이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 또 이야기가 파헤쳐지고 언제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될지 한번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정치부의 김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핫한 이슈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